금난지교가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답하기가 망설여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수천 명의 팔로워, 단체 채팅방의 수많은 대화 속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영혼의 밑바닥까지 보여줄 단 한 사람이 없어 외로워합니다. 오늘날의 우정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손해가 보이면 터지는 이익의 공동체가 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갈구하는 것은 그런 얄팍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변치 않는 단단한 결속. 오늘 한담에서 마주할 네 글자는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두 영혼이 하나로 결합하는 신비로운 순간을 노래합니다. 금난지교, 쇠를 끊을 만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쇠를 언급하고 꽃을 끌어왔을까요? 2500년 전의 낡은 글자 속에 숨겨진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할 진정한 연대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전의 지혜를 현대의 삶으로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 채널 한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적 배경, 주역과 공자, 혼돈의 시대의 관계를 묻다. 이 성어의 뿌리는 여타 성어들처럼 전쟁터의 비화가 아닙니다. 인류 지혜의 정수라 불리는 주역, 그 중에서도 공자가 주역의 깊은 뜻을 풀이한 개사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는 춘추전국 시대의 서막이 오르던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어제의 맹세가 오늘의 배신으로 돌아오고 혈연조차 권력 앞에서 칼을 겨누던 비정한 시대. 공자는 이 살벌한 인간의 숲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연대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국가 간의 대립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마음속까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귐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점술서인 주역의 괴를 풀이하며 인간관계에도 우주의 원리처럼 변치 않는 정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금난지교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는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무질서한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질서이자 구원으로 탄생한 개념입니다. 유래와 서사, 공자의 목소리로 듣는 마음이 하나 된 자들의 힘. 주역의 13번째 괴. 천화동인을 마주한 공자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자 자공이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과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은 온통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데 어찌 두 마음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공자는 낡은 죽간을 어루만지며 공자 본인의 입을 빌려 설파한 우정의 정수를 자공에게 건넵니다. 자공아, 너는 쇠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하지만 그 단단한 쇠조차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자공이 어리둥절해하자 공자가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같은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 예리함은 세상의 어떤 단단한 무쇠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의 힘이다. 사람들이 우정을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합쳐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라.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쇠를 끊는 힘은 알겠습니다. 하오나 그 사귐이 그저 강하기만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그래서 난초가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사귐은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만리를 가야 한다.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마치 깊은 산골의 난초 향기와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기롭게 만든다. 강철 같은 의지로 서로를 지탱하고 난초 같은 덕으로 세상을 적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정한 사귐이다. 자공은 스승의 말에 전율합니다. 단순히 술잔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사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대한 힘의 결합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전 강도, 글자 속에 숨겨진 고대인의 지혜. 이제 우리는 인류 지혜의 보물 창고인 주역, 그 중에서도
공자가 공들여 풀이한 개사전의 서늘한 문장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 동심지연 기취열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나누는 말은 그 향기가 고결한 난초와 같다.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우주의 암호를 풀기 위해 한 글자씩 그 속뜻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 쇠금. 이 글자는 흙 속에 갈무리 된 광석과 재련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우정이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가 아니라 뜨거운 시련의 용광로를 거쳐 탄생한 불변의 가치임을 뜻합니다. 난초는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피어도 그 향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귐은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고결한 인격의 향기가 만리를 번져나감을 상징합니다. 끈을 도끼로 엉킨 실타래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우정의 힘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편견과 시련이라는 무쇠조차 단호하게 격파하는 예리함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물탐구, 관중과 포수가, 금난지교의 역사적 실현. 금난지교라는 관념적인 지혜가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구체적인 인간의 얼굴로 나타난 사례를 꼽으라면 우리는 단연 관중과 포수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흔히 관포지교로 알려진 이들의 사귐은 사실 금난지교의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실천판입니다. 관중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나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 이 문장 뒤에는 쇠를 끊는 단단함과 난초 향기 같은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챙길 때도 포수가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며 감싸 안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관중이 3번이나 도망칠 때도 그에게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라며 그의 비겁함을 변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수가 본인의 입을 빌려 설파한 진정한 믿음의 정체입니다. 상대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평판이라는 단단한 편견을 우정이라는 예리한 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제 나라의 군주 자리를 놓고 서로 다른 주군을 섬기며 칼을 겨누었을 때입니다. 관중이 패배하여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승리한 주군 황공에게 포수가는 자신의 지위를 내걸고 제안합니다. 전하께서 제 나라만 다스리시려거든 저로 족하나 천하를 얻으시려거든 관중을 얻으셔야 합니다. 원수조차 우정의 향기로 감화시켜 천하의 재상으로 만든 이 선택, 쇠보다 단단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금난지교가 단순히 시적인 수사가 아니라 한 인간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임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화 확장, 함께 알면 좋은 역사적 변주, 관포지교와 교칠지교, 금난지교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 결이 다른 성어들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다채로운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칠지교가 있습니다. 아교와 오처럼 끈끈하게 붙어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귐을 뜻합니다. 금난지교가 강도와 향기를 강조한다면 교칠지교는 한번 맺은 인연의 점성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귐도 있습니다. 바로 감탄고토의 관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는 금난지교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객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몰락하는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은 금난지교가 왜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고결한 가치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금난지교는 상대가 달 때나 쓸 때나 변함없이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쇠를 끊는 결단력은 때로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인연을 끊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현대적 해서 21세기 우리를 위한 고전의 응답, 디지털 신호가 난무하는 21세기, 금난지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수백 명의 인맥을 자랑하지만 정작 단절의 공포 속에 삽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계약서라는 차가운 종이 위에 서 있고 개인적인 관계는
SNS에 좋아요, 숫자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금란지교는 우리에게 관계의 질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인맥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쇠를 끊는 예리함은 불필요하고 얕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난초의 향기는 나의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로 인해 편안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하는 배려를 뜻합니다. 현대의 리더십이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쇠를 끊어줄 단 한 사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 가이드, 금란지교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 금란지교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에 채울 수 있는 3가지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이익보다 가치를 먼저 논하십시오. 친구와 동료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보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대화하십시오. 가치가 같을 때 비로소 동심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침묵의 향기를 기르십시오. 난초는 요란하게 소리 내지 않아도 그 향기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믿어주는 침묵의 배려를 실천해 보십시오. 셋째, 단호하게 끊어낼 지점을 정하십시오. 진정한 우정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을 단호하게 끊어줄 수 있는 쇠와 같은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 인생이라는 긴 밤을 건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천 개의 촛불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단 하나의 북극성입니다. 금란지교는 바로 그 북극성과 같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에 어떤 시련이라는 무쇠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고결한 난초 향기가 배어나옵니까? 만약 그런 이가 있다면 당신은 천하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아직 찾지 못했다면 당신 스스로가 먼저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난초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향기가 되면 벌과 나비는 자연히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한담이 전해드린 이 4글자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빚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